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본업이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저녁 때 재직자 강의가 있습니다. 예, 금융 관련된 본업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강의가 이번 달 내내 있을 예정이라서 사실 시간을 좀 쪼개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시간 이제 강의를 막 시작한 터라서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여하튼 네, 오늘 7월 30일 마지막 날. 예, 오늘 좀 시간을 짧게 가능하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7시부터 강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사실은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은 조금 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크게 지금까지처럼 랠리가 뭐 그쵸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관련 법률 관련된 부분들하고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식 양도세 문제가 지금 뭐 사실 찬반이 되게 많이 나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영향을 받고 정확하게 받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간에 뭐 대부분의 경우 며칠 동안 계속 개인은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들이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특징 테마 한번 볼게요. 예, 어제 밤이죠. 예, 그 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어떤 문서로 나타난 건 아니고 약간 일본이나 EU처럼 되게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강력한 뭐 저기들이 있었죠. 일단 조선, 예, 1,000억 불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투자가 일어날 텐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뭐 예상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한화 같은 경우 이미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자체가 한국 조선에 있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투자를 하기는 좀 할 건데 그게 미국 내에서 미국 군함들을 만들어내거나 수리를 하는 형태의 어떤 수요들이 그쪽에서 만들어질 거고, 예, 그런 형태의 투자들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뭐 약간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타결되면서 근데 이제 이거 남북 경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떠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하고 뭐 거의 만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그 관세에 따라서 화장품이 관세가 결정이 된 거고요. LNG 같은 경우도 역시 저희가 1,000억 불 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역시 올랐고, 뷰리어사 AI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결정이 됐죠. 1,700억 정도 투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AI는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 하면서 제가 또 다른 강의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기자재는 한미 관세 합상 타결은 1,500억 달러네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LNG가 1,000억 달러고요. 그죠? 조선펀드가 조성이 되면서 HD 현대 계열 실적 구조 이런 부분도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필리조선소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 투자를 했고, 매수를 했고 거기를 계속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 계획이 일환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투자 계획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기자재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하고 DMZ하고 철도. 그죠? 트럼프가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미 대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장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남북 경합주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 화장품은 역시 뭐 관세 인하로 했고, 화장품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이건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LNG 역시 저기 보시게 되면 그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뭐 구매를 하기로 했다. 근데 사실 실제로도 지금 뭐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몇 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1,000억 달러 사는 건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NG 쪽이 좀 올랐는데 그리고 퓨리오사 AI는 여러분들이 정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퓨리오사 AI는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칩처럼 범용성을 갖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그 성능 자체도 한 두세 대 정도 뒤져요. 두세 대 정도 뒤집니다. 뭐 A100 정도 하고 비교하는 칩이더라고 칩 수준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퓨리오사 AI에서 설계하고 있는 칩들이 A100이 아니라 지금은 A를 지나서 H를 지나서 B 블랙웰까지 와 있기 때문에 A다 칩 수준이라고 하면 한 두세 대 정도 지금 한 2022년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칩처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엔비디아 칩은 가져다가 걔네들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용해서 범용적인 어떤 어느 회사든 어떤 엔지니어든 AI 개발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주 특화된 형태의 AI를 개발하는데 모델을 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전기 소모가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강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그 칩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좀 제한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AI 저기를 개발해서 그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버린 AI라고 지금 부르는 국내형의 AI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긴 한데 범용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기술력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여하튼간에 여기도 지금 기업 가치 1조 정도를 인정을 받았어요. 뭐 그 정도 가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에 관련돼서 보통 보시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회사들 있죠. 지금 아직까지 퓨리오사 AI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은 퓨리오사 AI라는 데 개발을 하고 간다더라 라고 하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뭐 총판 뭐 아직 제대로 생산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총판을 따서 수출하겠다 권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퓨리오사 AI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나 이런 회사들밖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 파급력이 아직은 제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과 관련돼서 저런 인베스트먼트 회사들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거는 해운 관련된 몇 개, 그러니까 LNG 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LNG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LNG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해운 관련된 회사들 몇 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대한해운하고 페노션을 살펴볼 건데요. 해운 회사들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 관련된 회사들인데 주로 이제 뭐라는 회사들이냐면 그 비료 회사들 있고요. 그다음 건설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건설 회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수주에 따라서 좀 널뛰기를 하는 회사들이라서 그중에서 조금 안정적인 회사를 좀 골라봤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른 회사들 목록을 보시게 되면 대한해운하고 페노션 볼 거고요. 경농하고 남해화학 요거 두 개 다 그 비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비료 관련된 회사고 세운메디칼이라고 예전에 어디죠?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생산을 했었던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잘만 되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공단이 이제 새로 만들어 거기에 과거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해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대한해운 주봉입니다. 일봉이네요. 죄송해요. 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 요게 코로나고 그다음 바닥을 딱 만들었는데 지금 바닥하고 똑같은 동일한 바닥을 찍어서 1,500원 정도 됩니다. 이 바닥이. 바닥 한번 세워 볼게요. 요 바닥이 1,500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봉으로 봤을 때 예, 최근에 요 바닥부터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240선을 닫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뭐 예전에 고점 근처에 갔을 때의 거래량하고 비교할 만하진 않지만 제법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들어왔어요.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신호가 어느 정도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500원 바닥을 찍고 지금 2,000원까지 갔다가 네, 2,000원에 보시게 되면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 있었네요.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 몇 번 시도를 했었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2,000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기록들이 보이고요. 그죠? 여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되게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항선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00원선 뛰어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굉장히 큰 저항선들은 두 개 정도 보이네요. 하나는 2,500원 선이에요. 그 전에 만든다면 2,250원 선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저항선으로 작동할까라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되게 강력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에 2,500원 선이 하나 있고요. 2,500원 선은 제법 좀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 선이 딱 있네요. 3,000원 선 뚫으면 3,500원 선, 뭐 4,000원 선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저기가 있고 지금은 여기에 내려와 있으니까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1,600원, 1,800원 여기죠? 1,850원 뭐 요때쯤 있으니까 1,500원에서 지금 한 몇 프로 올라간 거야? 한 20%? 30% 정도 올라온 상태네요. 뭐 보죠 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가 25%뭐 이 정도 올라가 있네요. 25%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한번 쭉 올렸다가 정상 공격했다가 사실상 여기서 살짝 조정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게 240일 산하고 만나는 점 정도, 예를 들면 요게 한 1750원 뭐 이 정도 되겠는데, 아니면 그 이하까지 보실 수 있고요. 조정받는 걸 보면서 사실은 뭐 지금 들어가신다고 해도 되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한 1600원 선 요게 예전에 지지선이었던 부분들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지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여기에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아서 지지선을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연히도 지금 241선하고 지금 여기에 한 1700원, 1750원대 지지선하고 일치해요. 그죠? 지금 1850원이니까 100원 정도 조정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바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고요. 일봉 잠깐 볼게요. 일봉 보시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고 오늘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위아래로 다 오르고 내릴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약간 어정쩡하니까 여기서 한번 내려서 지지를 받고 가는 게 조금 더 1600원 선 있죠. 1600원 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241선을 튕기고 바로 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셔서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여기서 가셔도 되고 슈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 큰 차이는 없어요. 1600원 선하고 어차피 한 1800원 선이기 때문에요. 200원 차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해운이 저기 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PBR이 0.2, 0.3이고요. PR이 3.3이에요. 최근에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되게 좋은 회사다. 그리고 큰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페노션 봅시다. 페노션도 역시 주봉부터 볼게요. 페노션 주봉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거의 뭐 해운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해운업이 지금 거의 같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250원이라고 하는 약간 좀 어정쩡한 숫자, 뭐 딱 떨어진 라운드 피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를 만들어서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졌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언제냐면 한 1년 정도 동안에 바닥을 아주 견고하게 다졌잖아요. 이게 작년 9월 달이에요. 바닥선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바닥을 상당히 단단하게 다지고 241선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지금 한 30-40%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30% 정도 됐네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요.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시면 저 보세요. 그죠?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하나의 저항선은 뚫었고요. 저항선들이 뭐 몇 개 나타나기는 하는데 지금 얼마 있냐면 4,200원에 와 있잖아요. 5,000원에 정확하게 저항선이 있어요. 그죠? 많이 탔잖아요, 최근에. 5,000원은 아주 정확하게 저항선이 있고요. 그리고 4,500원 선에 사실 저항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상은 됩니다. 사실 4,500원 선도 4,500원 선보다 사실 4,300원 살짝 슬라이틀리 여기 정도 잡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를 맞고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제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4,300원, 4,250원 이렇게 아니요 4,250원 뭐쯤 되잖아요. 유선이 오른쪽에다 숫자를 그리는 게 낫지. 죄송해요. 요거 우측에다가 숫자 표시를 하는 게 4,250원, 4,260원 선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강력하게 지지선이 있어요. 요거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이게 되게 강력하게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이냐 아니면 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뭐 세부적으로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쏠 건지 쏜다기보다 얘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죠. 네. 그렇게 갈 건지는 사실은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6,000원, 7,000원 그리고 여기에요. 지금 고점이에요. 여기 거의 8,500원 이 정도. 딴 거 없어요. 이건 거의 이거 좀 낮추면 8,000원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거 없고 여기 240은 이미 뚫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일단 조정을 한번 하고 간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최근에 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제법 큰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PER이 6.5에다가 PBR이 0.3이에요. 뭐 선박회사 같은 회사들이야. 해운회사는 어차피 굉장히 대량의 자본을 가지고 그 운행해서 운행 수입을 받아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PBR이 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유보율도 1000% 가까이 됩니다. 유보율 1000%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내부에 5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현금으로. 그렇죠?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데 현금만 5조 원 가지고 있어요. 유보율이. 그런 회사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죠. 일봉은 이런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회사라서 일봉은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일봉도 바닥을 되게 잘 다지고 패턴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바닥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다졌어요. 쭉쭉 다지다가 이제 240에서 쭉 뚫고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거래량이 최근에 요때 거래량에 비해서 1년 전 동안 좀 잠잠하다 거래량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종목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된 회사 저기를 가지고 있고 유동량 자체도 늘어날 거고 LNG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계속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경농
한번 보시죠. 경론 같은 회사도 뭐 비료 회사고요. 뭐 이게 별다를 게 없어요. 크게 별다를 게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PBR 0.7 그리고 PER 10 좋죠. 예. 이게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예요. 그냥 부침이 없고 그냥 매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슈에 잘 노출이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 이목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이죠. 얘도 역시 바닥을 주봉 봅시다. 주봉에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확실하게 만들었고 여기 한 8,600원 선 되겠네요. 9,000원 조금 안 되는 선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거의 코로나 때 제외하고 바닥이 이게 언제냐면 2022년에 한번 바닥권을 형성했고 그 바닥이 최근에 다시 한 두 번 정도 다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40일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잘자잘하게 거래량이 약간씩 발생하면서 이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실은 누구의 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주주의 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런 회사들 특징 자체가 대주주가 지분이 좀 크기는 커요. 보시게 되면 대주주 비율 포함해서 75% 정도고요. 유통 비율이 23%짜리예요. 순저주에 가깝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품절주에 가까운 애들도 많은데 얘도 뭐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었으니까 11,000원 선에서 지금 하나 보이네요. 선이 그죠? 만원 선 지금은 9,900원 정도 와 있으니까 8,000원 선에서 약 2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한번 그 241선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접근했다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른 선이 안 보여요. 11,000원 선이 열리면 한 15,000원 선까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중간에 지지 저항이 없어요. 저항선으로 작동할 만한 뭐가 없어요. 저항선이 최근에 거래량 터졌던 데가 여기잖아요. 15,000원.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항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봉 볼게요. 일봉 마찬가지.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16,000원까지 갔다가 왔네요. 지금은 8,000원, 16,000원 갔다가 반으로 떨어졌다. 지금 2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살짝 최근에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상당히 긴 동안이긴 한데 6월 초부터 계속 약간 6월 초까지 쭉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6월 정권 바뀌면서부터 한 15% 정도 쭉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고 있는 상태. 최근에. 이게 어디예요? 뭐 트럼프하고 북미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북전으로 제일 좋은 게 비료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영향으로 아마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거나 하여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해화학 마찬가지입니다. 남해화학은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는 좀 부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구간이 워낙 짧아서 그래. 이게 50%밖에 안 돼요. 최저부터 최고까지가 50%밖에 안 되는 차트라서 그렇고요. 주봉 보시게 되면 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거의 똑같은 그림들이죠. 코로나 이후에 쭉 올렸다가 쭉 내려서 바닥 잡고 6,000원에 바닥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봉에서. 그리고 지금 7,500원 가 있어요. 20% 정도 올라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게 6월 10일 6월 2일 요게 6월 초네요. 그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에 쭉 올랐다가 지금 약간 꺾여 있는 상태인데 뭐 어디선가 탄력을 받게 되면 다시 튀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정방향으로 돌려졌다가 지금 살짝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조정받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저항선 보실게요. 저항선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쯤 하나 있겠네요. 10,000원대 있고 그 다음 12,000원대 하나 있고 그 다음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꺾인다면 7,000원 선 언저리쯤에서 240원 만나는 선에서 아마 지지선이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지선은 뭐 여기 정도가 지지선이 되겠네요. 그죠?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일봉 보시면 일봉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예요. 100%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한 6,000원 선에서 대충 바닥을 만들었다고 보시고 지금 7,500원, 뭐 8,000원 선 갔다 7,5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얘도 역시 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PBR이 0.57 그리고 PER도 12, 12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유보율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유보율도 얘도 역시 자본금 497억에 유보율이 95천억 가지고 있어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여기서 조정 보시면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운 메디칼이라고 이건 조금 다른데 주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얘도 역시 그림이 다 좀 비슷합니다. 그죠? 남북경협주들이 다 똑같고 해운주들이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2,300원 정도 바닥, 2,250원 바닥으로 봅시다. 지금 2,700원 정도 와 있으니까 20% 정도 뛰었네요. 그죠? 주봉으로 봤을 때 2,200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한동안 여기를 지켰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한 2,500원 선 정도인가요? 2,700원 2,700원 선을 한동안 계속 지켰네요. 바닥 치고 계속 지키다가 한번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지금 2,700원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요거는 2,700원은 이미 여기서 바닥을 지켰던,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켰던 바닥에 와 있고, 근데 아직까지 신호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좀 기다리시면, 통해 놓고 기다리시면서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런 것들 조정 받으시는 거 보시면서 한번 그냥 들어갈 거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뭐 되게 3,000원 선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000원, 그 다음에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는 한 6,000원 선 정도에 가요. 어느 정도 저항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저희가 화면에서 뭐 9,000원 선까지 여기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은 뭐 보시나 마나 주봉이 설명을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일봉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지켜, 주봉에서 보셨던 바닥을 지켰던 요 바닥에 지금 가격이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렸다 올라온 거라서 사실 언제든지 여기까지 2,200원 선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2,700원에서 2,200원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어느 정도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계속 수익 올리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되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시면서, 아니면 뭐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뭐 조금씩 더 재매입하면서 매입 가격 낮춰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오늘 여기 그 종목명을 써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해서 제가 한 20분 있으면 또 방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급하게 했고요. 내일은 좀 더 정리되는 모습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